40년간 괜찮다고만 했던 며느리기가 나도 아프다고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무엇을 하면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40년째 반복되는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무릎이 시큰거리는 걸 참으며 일어섰습니다. 거울 속 60살 제 얼굴은 오늘도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95세 시어머니는 이불 속에서 작은 몸을 웅크린 채 자고 계셨습니다. 어젯밤에도 새벽 3시쯤 문 열어달라고 소리 지르셨지요. 문은 잠기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5년째 밤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데 오른팔이 욱신거렸습니다. 한 달 전부터 심해진 통증이었는데 그냥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찌릿하고 아팠지만 참을만 했으니까요. 아니, 참아야 했으니까요.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리는 동안 팔이 점점 더 아파왔습니다. 국자를 들 때마다 손목에서 어깨까지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어머니께 아침상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멍하니 밥그릇을 바라보시다가 물으셨습니다. 이거 누가 차린 거야? 제가 차렸습니다, 어머니. 넌 누구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 이름은 기억하셨는데 치매가 이렇게 빨리 오는 건가요? 남편이 일어나 식탁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소리 지르셨어. 당신도 못 잤지?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피로가 온몸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깨진 그릇을 치우다가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양원 알아볼까? 드디어 이 말이 나왔구나. 시누이가 뭐라고 할 텐데요. 그래도 이젠 당신도 한계잖아. 한계. 맞습니다.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고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전화해서 울면서 뭐라고 하실 게 뻔했습니다. 오후에 팔 통증이 너무 심해져 병원에 갔습니다. 딸아이가 휴가 내서 같이 가자고 했지만 괜찮다고 혼자 갔습니다. 인대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수술하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수술 후 보조기 착용하고 재활치료 24개월 정도 필요합니다. 2개월, 4개월. 그동안 어머님은 누가 돌보지요? 남편 혼자서는 못합니다. 밤마다 문 열어달라고 소리 지르시는 어머님을, 하루에 30번도 넘게 화장실 가시는 어머님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버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아픈데, 나도 치료받아야 하는데. 집에 도착하니 어머님이 거실을 왔다 갔다 하고 계셨습니다. 집에 가야 해. 우리 집에. 이곳이 어머님 집인데 말입니다. 40년간 사신 집인데 남편에게 수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역시나 돌아온 질문이었습니다. 제 팔이 아니라 어머니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선영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날 밤 남편은 고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들었습니다. 누나, 정희가 팔 수술해야 해서. 어머니를 잠깐 요양원에. 전화기 너머로 고모님의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쩡한 어머니를 왜 요양원에 보내느냐고, 자기가 봤을 땐 전혀 문제 없다고. 설거지를 하다 말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40년. 이 집을 지켰는데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어머님 아침상을 차려야 하고 남편 출근 준비를 해야 하고 하루에 몇 번씩 어머님 화장실 수발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팔이 끊어져서 움직이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뭘까요? 손목에 흐르는 물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제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수술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제 팔을 수술합니다. 60년 인생에서 처음 받는 큰 수술이었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걱정되는 건 어머님이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제 사촌 동생이 운영하는 곳이라 부탁드리며 어머님을 모셨습니다. 일주일만 제가 수술하고 회복할 때까지만이요. 여보, 선영이한테는 내가 말할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모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리란 걸. 수술 당일 아침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누나.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고모님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어떻게 엄마를 요양원에. 멀쩡하신 분을 왜. 누나, 정희가 수술해야 해서 어쩔 수. 엄마는 괜찮으시잖아. 낮에 보면 멀쩡하단 말이야.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간호사가 들어와 수술실로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붙잡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내 수술 날인데.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격려를 받는데 저는 혼자였습니다. 보호자분은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전화 받으러. 금방 올 거예요. 거짓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남편은 복도 끝에서 여전히 고모님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와서 설명을 했지만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간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누나가 걱정이 많아서. 괜찮아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팔에 묵직한 보조기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40년간 이 팔로 이 집을 지탱했는데 간호사가 병실로 옮겨준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옮겨져서도 혼자였습니다. 다른 병실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제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저녁 무렵 시동생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언니 이모도 함께 왔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수술 어떻게 됐어요? 이모가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인대를 다시 붙였대요. 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라도 좀 쉬어야지.
이모의 말에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살에 시집 와서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알아요, 언니. 다 알아요. 시누이한테 얼마나 당했는지도. 옆에서 듣고 있던 셋째 딸 지은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고모한테 뭘 당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자식들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모 앞에서 수술의 고통 속에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결혼 첫 해에 외할아버지 생신 다녀왔다고 목이 메었습니다. 고모가 엄마 머리채를 잡고 발로 밟았어요. 뭐라고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리셨는데 할머니는 엄마를 째려보기만 하셨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일이 왜 이제서야? 말하면 너희 아빠 입장만 어려워질까? 40년간 삼켰던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장대 없다고 40년간 들었던 모욕들, 친정이 가난하다고 무시당했던 날들, 시누이 눈치 보며 살았던 세월들. 지은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남편이 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누나가 계속 전화해서 미안해.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응. 요양원에서 잘 지내신대. 남편은 제 수술 이야기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야기만 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우선순위가 되고 싶었는데 팔 보조기를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40년간 이 집을 떠받친 팔이 이제 부러져서 이렇게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입원 3일째 통증보다 더 아픈 건 전화벨 소리였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고모님이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어제 요양원 갔다 왔어. 엄마가 밤에 집에 간다고 신발 찾아다녔대. 같은 방 쓰는 할머니가 그러던데. 남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누나, 어머니 치매 있잖아. 밤에는 원래 그러셔. 낮에는 멀쩡하시단 말이야. 운동도 하시고. 왜 이렇게 멀쩡한 분을 요양원에. 같은 말의 반복이었습니다. 매일 매시간. 남편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누나가 너무 속상해해. 나도 속상한데.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술 받은 사람은 저인데 왜 제 속상함은 아무도 묻지 않는 걸까요? 재활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물리치료사가 팔을 조금씩 움직이는데 눈물이 날 만큼 아팠습니다. 아파도 참으셔야 해요. 안 그러면 팔이 굳어요. 참았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평생 참아왔으니까요. 병실로 돌아오니 둘째 아들이 와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아빠한테 들었어요. 할머니 다시 집으로 모신다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고모가 계속 전화해서 아빠가 요양원 안 된다고. 병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엄마 수술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누가 할머니를. 미안해 엄마. 내가 아빠한테 말했는데 안 들어.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어떻게든 하겠지. 어떻게요? 팔도 못 쓰는데 보조기를 2개월은 차고 있어야 하는데 아들이 돌아가고 또 혼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고모님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언니, 나 선영이야. 네 언니. 엄마 요양원에서 빼내야겠어. 올케가 퇴원하면 집에서 모셔야지. 언니. 저 아직 팔을. 다들 그렇게 살아. 나도 시어머니 아플 때 병원 다니면서 모셨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언니 시댁은 딸분이 모시시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우리 집은 아들이 모셔야지. 모순이었습니다. 본인은 딸에게 시어머니를 맡기면서 친정어머니는 아들이 모셔야 한다니. 언니, 저 지금 정말 일주일만 더 있다가 데려올게. 올케도 곧 퇴원할 거 아니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나는 이 가족에서 뭐지? 자식들은 각자 살기 바쁘고 남편은 누이 동생과 어머니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저는 그냥 40년간 일만 하는 사람. 그날 밤 또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중여서. 다음 날 아침 막내딸 지은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숨을 헐떡이며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빠한테 들었어요. 할머니 다시 집으로 모신다고요? 그래. 안 돼요. 엄마 팔도 못 쓰시는데. 괜찮아. 엄마가 한 팔로라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지은이가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요. 괜찮다고 참겠다고. 이젠 안 돼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 아빠도 고모도. 엄마 이번엔 제가 할게요. 형제들이랑 다 얘기할게요. 지은아. 엄마가 우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젠 우리가 엄마 지킬 차례예요. 딸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병실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지은이가 병실을 나간 후 휴대폰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장남 준호였습니다. 엄마 지은이한테 들었어요. 응. 엄마 걱정 마세요. 형제들이랑 다 얘기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준호야. 아빠 입장도 생각해야지. 엄마 입장은요? 40년간 할머니 모신 엄마 입장은 생각 안 해요.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봤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고모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건 이젠 우리가 엄마 지킬게요. 할머니보다 엄마가 먼저예요. 전화를 끊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저녁에 둘째, 셋째, 넷째까지 전화가 왔습니다.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우리가 엄마 편이에요. 다음 날 지은이가 다시 왔습니다. 엄마 고모한테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지은아. 괜히 고모 화나게 하지 마. 아니요.
제대로 얘기해야죠. 지은이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참았잖아요. 이젠 제가 말할게요. 그날 오후 지은이가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실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모, 저 지은이에요. 지은이? 무슨 일이야? 할머니 요양원 문제로 전화했어요. 아, 그거? 당연히 집으로 모셔야지. 멀쩡하신 분을. 고모, 우리 엄마 지금 수술하고 팔 못 쓰세요. 그래도 며느리가 모셔야지. 그럼 고모가 모시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일주일만이라도 고모가 할머니랑 24시간 같이 계세요. 그럼 할머니 상태 아실 거예요. 지은아, 나는 딸이야. 딸이 어떻게? 딸이면 더 해야죠. 피부치잖아요. 아직까지는 아들이 모시는 세상이야. 지은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요양원비 절반 내주세요. 한 달에 60만 원 나오는데 30만 원만. 나는 돈이 없어. 딸이라 상속도 제대로 못 받았고. 그럼 아무것도 안 하실 거면 말도 하지 마세요. 뭐? 지은아, 너 지금 고모한테. 고모, 저희도 엄마 생각해야 해요. 고모가 할머니 생각하시는 것처럼요. 너희가 지금 엄마를 이간질하는 거야? 아니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은이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네, 엄마. 이제부터 형제들이 다 엄마 편이에요. 그날 저녁 장남 준호가 남편에게 전화했다고 합니다. 아빠, 저 준호예요. 무슨 일이야? 할머니 요양원 문제요. 저희 입장도 들어주세요. 준호야, 할머니는 내 어머니야. 엄마는 40년간 할머니 모셨어요. 이젠 엄마가 아파요. 엄마도 치료받아야 해요. 그래도 아빠, 고모는 뭐 해주셨어요? 전화로 뭐라고만 하지 돈 한 푼 안 내잖아요. 누이는 딸이니까. 그럼 고모 시댁은요? 고모 시누이가 시어머니 모시잖아요. 왜 우리만 아들이 모셔야 해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빠, 우리가 본 엄마의 40년이에요. 이번엔 엄마가 먼저예요. 밤늦게 남편이 병실에 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애들이 다 내 편이 아니래. 미안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남편이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40년간 고생시켰어.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 창밖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퇴원 전날 준호와 지은이가 함께 왔습니다. 엄마, 우리 궁금한 게 있어요. 두 아이의 진지한 표정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가 궁금한데? 고모가 엄마한테 정말 그렇게 했어요. 머리채 잡고 밟았다는 거. 이모한테 들었던 그 이야기. 이제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 두 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20살 때 1월에 결혼했단다. 40년 전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20살 아무것도 모르던 새색시였던 때 7월쯤 외할아버지 생신이었어. 엄마가 아빠한테 말씀드리고 친정 다녀왔지. 그게 뭐가 잘못인데요. 고모는 그게 잘못이래.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빠가 일 나가시고 집에 고모랑 엄마랑 할머니만 계셨어.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고모가 갑자기 친정 다녀왔다며? 그러더라. 엄마가 내 아빠한테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고모가 갑자기 엄마 머리채를 잡았어.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친정을 가. 그러면서 발로 밟았어요.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 응. 질근질근 등을 밟았어.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소리 듣고 들어오셨어. 고모를 똑같이 발로 밟으시면서 자기 자식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한 법이라고 하시고 나가셨지. 할머니는요? 할머니가 고모를 말리긴 하셨어.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를 째려봤어. 마치 엄마가 잘못한 것처럼. 지은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녁에 아빠가 오셨을 때 고모가 울고 있었어. 아빠가 왜 그러냐고 하니까 고모가 아버지가 때렸다고 했지. 엄마가 사실대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했지. 그런데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빠가 고모한테 가려고 하는 걸 엄마가 잡았어. 시끄러워질까 봐. 그게 뭐예요? 엄마가 피해자인데.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고모는 그 뒤로도 계속 그랬어. 계속이요? 화장대 없다고 친정이 가난해서 혼수 제대로 못 해왔다고. 40년간 들었어. 아빠 좋다는 여자 줄 섰는데 제대로 해오지도 않았다고. 준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 참으셨어요? 너희 아빠 입장 생각해서. 아빠 입장은 생각하고 엄마 입장은요. 지은이의 외침. 엄마는 사람 아니에요. 엄마도 아프고 힘들잖아요. 두 아이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가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미안해 엄마. 우리가 너무 몰랐어. 그날 밤 6남매가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장남 준호 다들 들었지? 엄마가 당한 일. 둘째 고모 진짜. 말이 안 나온다. 지은 이번엔 우리가 엄마 지켜야 해. 넷째 당연하지. 40년 참으셨는데. 다섯째 아빠한테도 제대로 말해야 해. 막내 할머니보다 우리 엄마가 먼저야.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아버지를 만났다고 합니다. 아빠 엄마한테 들었어요. 결혼 첫 해에 고모가 뭘 했는지. 그건 오래된 일이야. 오래됐으면 괜찮아요. 엄마는 40년간 그 상처 안고 살았어요. 준호야. 아빠 우리가 본 엄마의 40년이에요. 고모 눈치 보고 할머니 모시고 우리 6남매 키우고. 알아. 나도 알아. 그럼 이번엔 엄마 편 들어주세요. 제발. 남편이 병실에 왔을 때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4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모님이 그리고 가족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퇴원 다음 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주 만에 돌아온 집은 낯설었습니다. 부엌, 거실, 어머님 방. 모든 게 그대로인데 제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팔보조기를 찬 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설거지도 빨래도 청소도. 남편이 서툴게 저녁을 차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응. 고마워요. 4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고모님이었습니다. 올케 언니.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왜 오셨어요? 당연히 와야지. 우리 엄마 일인데. 고모님 뒤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고모님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오빠 애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누나. 지은이가 나보고 할머니 직접 모시라고 했어. 요양원비 내라고 했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애들을 어떻게 가르친 거야? 고모한테 그렇게 대하게? 언니. 애들도 엄마 걱정돼서. 엄마 걱정? 할머니는 걱정 안 돼?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올케가 애들을 이간질한 거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저는 40년간 우리 엄마 모시면서 불만 많았던 거 애들한테 다 말했지?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애들이 갑자기 왜 그래? 다 올케 때문이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누나 정이 잘못 아니야. 오빠도 이제 마누라 편이야. 피부치는 나밖에 없잖아. 고모님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우리 어떻게 키웠는데. 오빠만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고모님은 거실에서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빠 애들이 나를 나쁜 사람 만들었어. 누나 애들도 엄마 생각해서. 나는 생각 안 해? 내가 얼마나 엄마 걱정되는데.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고모 집에 왔다며요? 응. 아빠랑 얘기하겠다고요? 그런가 봐. 엄마 우리가 갈게요. 오지 마. 더 복잡해져. 하지만 저녁에 6남매가 모두 왔습니다. 거실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고모 할머니가 정말 멀쩡하다고 생각하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멀쩡하지. 낮에 보면 다 알아보시고 걸어 다니시잖아. 밤에는요? 매일 밤소리 지르시는 건요? 나이 드시면 다 그래.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고모가 일주일만 모셔보세요. 나는 딸이야. 딸이 어떻게? 고모 시댁은 고모 시누이가 시어머니 모시잖아요. 침묵. 그건 우리 집 사정이고. 우리 엄마는요? 엄마는 40년 모셨어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고모님도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다들 그만해. 아빠. 준호야, 할머니는 내 어머니야. 내가 모셔야 해. 엄마는요? 엄마는 사람 아니에요. 엄마도 소중하지. 하지만 남편이 고모님을 봤습니다. 누나는 내 피부치 하나야. 아이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빠가 고모 편드는 거예요. 편을 가르는 게 아니야. 할머니랑 고모만 생각하고 40년 고생한 엄마는 없는 사람이네요.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알았어요. 우리도 이제 편 가를게요. 5남매도 일어났습니다. 엄마, 우리는 엄마 편이에요. 아이들이 나갔습니다. 거실에 남편, 고모님, 그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고모님이 승리한 듯 웃었습니다. 봐, 오빠. 애들이 얼마나 버릇없는지.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고모님과 남편은 함께 요양원에 할머니를 데리러 갔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팔보조기를 찬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원래대로구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네, 어머니. 집이에요. 할머니는 저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넌 누구야? 40년을 함께 산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고모님이 할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나와서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올케 언니, 이제 집에서 잘 모셔야 해. 네. 애들이 뭐라고 해도 올케가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집으로 오셨어요? 응. 엄마 팔은요? 재활 치료는요?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무서워. 문 열어줘. 한 팔로 일어나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문 안 잠겼어요. 무서워. 무서워. 할머니를 달래고 다시 누웠습니다. 1시간 후 또 소리쳤습니다. 새벽까지 5번을 오갔습니다. 팔이 욱신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운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응. 미안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남편은 일을 나갔고 저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할머니는 20분마다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제가 팔을 쓸 수 없으니 혼자 가시다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점심을 차리려 했지만 한 팔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라면을 끓였습니다. 오후에 고모님이 전화했습니다. 올케 언니, 엄마 점심 드셨어? 네. 뭐 드셨는데? 라면이요. 라면. 95세 어르신한테 라면을 줬어? 언니, 저 팔을 못 써서. 그래도 그렇지. 엄마한테 제대로 된 밥을 해드려야지.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나도 아픈데. 저녁에 고모님이 직접 왔습니다. 내가 직접 와봐야겠어. 부엌에 들어가더니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도 제대로 없네. 올케가 뭘 했어? 언니, 저 지금 핑계 대지 마. 며느리면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야?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도 시어머니 아플 때 병원 다니면서 다 했어. 언니 시댁은 딸분이 모시시잖아요. 그건 그거고. 우리 집은 며느리가 해야지. 40년간 참았던 것이 폭발했습니다. 언니, 소리쳤습니다. 고모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나도 아프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간 밤잠 못 잤어요. 매일 밤 어머님 소리에 잠 못 잤어요. 올케 언니, 내 팔이 끊어져서 수술했어요. 지금도 아파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아프고 힘들어요. 40년간 삼켰던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20살에 시집 와서
언니한테 머리채 잡히고 발겼어요. 화장대 없다고 40년간 들었어요. 친정 가난하다고 무시당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우리 남편 생각해서. 근데 이젠 못 참겠어요. 고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퇴근 시간보다 일찍 온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6남매 모두. 엄마. 지은이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준호가 고모님을 봤습니다. 고모 들으셨죠? 우리 엄마 말. 나는 40년이에요. 40년간 엄마가 참은 거. 다섯째가 말했습니다. 이젠 못 참게 해주세요. 고모님은 아무 말 못했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고모님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미안해. 나도 몰랐어. 오빠, 정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정말 몰랐어.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40년간 당신만 힘들게 했어.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고모님은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올케가 그렇게 힘든 줄. 하지만 여전히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모셔야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아이들이 교대로 할머니를 돌봐주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절 도와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과 고모님이 함께 양로원을 알아봤습니다. 거동 가능한 어르신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요양원보다 자유롭고 프로그램도 많다고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를 여기 모시려고.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고생 많았어. 40년간. 고모님도 왔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올케 언니, 미안해.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나도 몰랐어. 올케가 그렇게 힘든 줄. 괜찮아요, 언니. 근데 나는 여전히 엄마를 집에 모셔야 한다고 생각해. 역시 고모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올케 팔이 나을 때까지는 여기 계시는 게 맞는 것 같아. 반쪽짜리 이해였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할머니를 양로원에 모시는 날 함께 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좀 지내세요. 여긴 어디야? 좋은 곳이에요. 친구들도 많으시고. 할머니는 멍하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요, 어머니. 제가 나으면 모시러 올게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팔이 나으면 다시 모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일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이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당신도 40년 미안했어.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 없는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식탁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메시지 카드가 있었습니다. 엄마 고생했어요. 이제 좀 쉬세요. 사랑해요. 마이너스 6남매 올림.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알람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눈을 뜨니 7시였습니다. 새벽 5시가 아니라 7시.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서툴게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 앉아 있어. 내가 할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차려준 아침상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이네요.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할게. 남편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팔 보조기를 만져봤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불편했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너무 늦은 걸까 아니면 이제 시작인 걸까? 재활치료 예약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함께 가준다고 했습니다. 휴대폰에 아이들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준호 엄마 오늘 병원 가시죠? 괜찮으세요? 지은 엄마 저녁에 들릴게요. 반찬 해드릴게요. 둘째 엄마 사랑해요.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고모님한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고모올케 언니 엄마 오늘 면회 가려고. 올케는 쉬어. 여전히 불편한 관계였지만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점심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에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언제 피었는지 몰랐습니다. 40년간 이 집을 지켰지만 꽃이 피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바빴으니까요. 팔 보조기가 조금 느슨해진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한 달 후면 벗을 수 있을 거라고. 한 달 후. 그 다음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뭔가 달라질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가족의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것.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고생했어라고 말해주었다는 것.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아픔을 인정받았다는 것.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습니다. 고모님은 여전히 불만이 많았고 남편도 여전히 어머니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녁 지은이가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냉장고 채워드렸어요. 고마워. 엄마 이제 좀 쉬어요. 제대로 쉬어요. 그래야지. 밤이 되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문 열어달라 소리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팔 보조기가 불편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이제 시작인가 봐. 새로운 아침이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본 별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